결국 남는 것은 환자분의 눈 속에 있는 렌즈, 어떤 렌즈를 넣느냐와 그 도수가 무엇이냐, 그 두 개만 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미라클 안과 박준성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미라클 안과 김진철 원장입니다. 삼성 미라클 안과 조윤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하고 결과가 안 좋았던 케이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일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의사들마다 수술 실력이 좋아지면서 수술 자체에 대한 것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수술 후에 시력이 잘 안 나오거나 만족스럽지 않았던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김준 원장님. 지금부터 보여드릴 케이스들은 2022년 1월부터 저희가 클라리온 파놉틱스라는 새로운 신모델 렌즈를 수술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두 모델과 마찬가지로 계측기에 나온 그 공식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0.조 정도 맞지 않았고요. 공식도 그냥 거기에 있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모델 렌즈를 사용할 때 미라클 포뮬러 사용을 했었다면 혹시 아쉬웠던 결과들이 만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의 오른쪽 눈을 보겠습니다. 수술하신 원장님이 18.5와 19.0 이 두 개의 렌즈 사이에서 약간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보시면 4개의 공식이 결과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바렛 TK 유니버설 2라는 이 공식의 결과를 우리가 주로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논문에서 다른 이 SRKT나 하이기스나 호퍼큐나 이런 공식들에 비해서 바렛 TK 유니버설 2가 가장 최신 공식이기도 했고 결과가 가장 일관되게 정확하다고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수들을 사실은 0점 조정을 마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해서 보시면 8.5와 19.0 이 사이에 고민을 하다가 19.0으로 낙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저희 안과 의사들은 근시 쪽 타겟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8.5가 플러스 0.1이고 19.0이 마이너스 0.24니까 0에 가까운 건 18.5지만 그래도 약간 근시 쪽을 좀 타겟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19.0을 최종적으로 낙점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결과를 보자면 19.0을 오른쪽에 넣었는데 나중에 18.5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미라클 포뮬러가 있었다면 미라클 포뮬러에다 거기를 집어넣으니까 19.0을 넣으면 근시가 나오고 18.5를 넣어야 0에 가깝게 나왔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미라클 포뮬러가 있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새로 나온 클라리온 파놉틱스 렌즈를 넣기 시작할 때 이미 미라클 포뮬러를 사용하기 시작했었다면 이분의 렌즈 교체는 막을 수가 있었겠죠. 실제로 우리가 미라클 포뮬러를 쓰면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 유니버설하다는 거는 보편적으로 전 세계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미라클 포뮬러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보편적인 걸로 우리 아시아인, 동아시아인 눈이 확실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은 유니버설이라고 만들었지만 이런 현상이 인종적으로 차이가 남을 알지는 못했기에 유니버설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100명을 수술했을 때 90명은 유니버셜 포뮬러를 사용하면 맞는데 한 10명에서 튄다 치면 저희가 미라클 포뮬러를 사용해서 하면은 그런 확률을 그 10%의 확률을 확 줄일 수 있다. 맞습니다. 즉 그럼 90명의 환자는 유니버셜로 하나 미라클 포뮬러로 하나 똑같은 도수가 나오는데 이 10%는 도수가 달라졌을 때 저희가 미라클 포뮬러를 가지고 수술을 했더니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단 한 가지 또 조건이 있습니다. 박 원장님 말씀하신 이 결과는 유니버설 포뮬러를 상수를 최적화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고요. 아이글 마스터나 뭐 다른 장비에 들어가 있는 제조사에서 내놓은 상수 또는 다른 환자군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상수를 입력했을 때는 최적화된 상수보다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저희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최적화된 상수를 넣지 않다 보니까 0점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비롯된 문제점이 있을 거고 거기다 추가로 다른 밭에서 나온 이 공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문제점이 또 있을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추가돼서 오차가 좀 더 많이 난다고 했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미라클 포뮬러를 오픈했죠. 그거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어렵게 만든 공식인데 우리만 쓰긴 아깝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저희 병원 환자군과 한국에 있는 다른 병원 환자군들의 유사점과 다른 공식이 나온 그 배경 환자군들의, 그러니까 서양 환자군이겠죠. 그 유사점을 비교해 보자면 당연히 우리가 저희 병원 환자분들과의 차이가 훨씬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도 미라클 포뮬러 사용하시면 정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픈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만들어서 뭐 자랑하고 저희만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안과가 1000군데가 넘는데 다른 원장님들도 병원에 쓰시는 공식이 있고 장비가 있겠지만 저희 공식을 저희 홈페이지에 오픈을 했으니까 같이 공유해 보시고 또 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사실 안과 원장님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공식을 사용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다른 원장님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게 됐습니다. 조 원장님은 피부로 느끼실 정도로 장점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약간 고도근시인 환자분들한테서 튀는 경우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살짝만 근시 쪽으로 좀 많이 빠져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게 조금 더 잡힌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감사해하면서 그러면 원장님 저희 만약에 이 미라클 포뮬러가 없었다면 이걸 넣었을 건데 미라클 포뮬러 작년에 출시하고 나서 이걸 미라클 포뮬러의 베이스로 넣었더니 결과가 더 정확했다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분의 안축장은 27.17로 고도근시죠. 26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방 깊이는 3.1로 평균보다 그렇게 오히려 조금 작습니다. 고도근시인데 전방이 작은 게 이게 특징적으로 아시아인 고도근시의 서양인 고도근시와의 또 차이점입니다. 이번에는 바레 포뮬러를 볼 때 최적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최적화를 해서 나온 결과가 바레 포뮬러의 경우에 9디옵터가 마이너스 0.1로로 9디옵터를 넣었을 거지만 네. 미라클 포뮬러가 나오면서 미라클 포뮬러에서는 9디옵터를 넣으면 좀 근시 쪽으로 나온다고 돼 있죠. 그러네요. 마이너스 0.37이네요. 8.5를 넣어야 가장 0에 가깝게. 그래서 결과는 왼쪽에 8.5가 들어가 있죠. 그러네요. 네, 8.5를 결과가 넣고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수술 후에 측정 값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0에서 0.25, 0.37 정도 이 사이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 원장님, 우리 외래를 보다 보면 강남역에 안과가 많다 보니까 타 안과에서 수술을 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만족도가 떨어져서 오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뭐 어떤 케이스들이 그런 게 있었죠? 도수가 이제 난시가 많이 남는 경우도 있었고, 원시가 조금만 어느 정도 경계치를 벗어나면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이 미라클 포뮬러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재수술을 그럼 오면 재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렌즈를 갈아 끼워야 되죠. 렌즈를 교체하는 게 사실 술자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쉽지가 않죠. 특히나 타안과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렌즈 유착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경우도 많고. 방금 조 원장이 말씀하신 유착이 뭐냐면 백내장을 제거하고 나면 이 수정체 낭, 주머니 안에 렌즈를 넣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자기 안에 렌즈를 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보자기하고 렌즈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유착된 렌즈를 뜯어서 제거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손대지 않은 환자를 제가 유착을 뜯어내고 새로 렌즈를 넣는 건 엄청난 부담을 가지는 거죠. 만약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안과에 간다면 유착된 렌즈를 뜯어서 사실 교체하는 거에서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느낄 거라, 사실 이런 경우는 환자 만족도가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과 원장님들도 정확한 렌즈 도수를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놓쳤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백내장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술 의사가 잘해야죠. 장비 좋아야죠. 그건 기본이고, 거기에 눈 속에 들어가는 렌즈 도수가 정확해야지 재수술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리언데 싹 긁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백내장 수술을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어르신들의 자제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결국 남는 것은 환자분의 눈 속에 있는 렌즈, 어떤 렌즈를 넣느냐와 그 도수가 무엇이냐, 그 두 개만 남습니다.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찾아뵈는 삼성 미라클 안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